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끔찍한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로부터 시작된 이 사연을 들어보시죠. 미옥은 딸 은서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29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딸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거든요. 교통사고라는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서 미옥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위 우진이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장모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죠. 어머니, 힘내세요. 은서도 하늘에서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우진의 위로에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을 잃은 슬픔만큼이나 아내를 잃은 우진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누군가가 흰색 털뭉치를 안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서가 기르던 반려견 백구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잠시 맡아주시다가 마지막 인사라도 시켜주려고 데려온 것이었죠. 평소에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백구는 미옥을 보자마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백구야, 우리 은서가 어디 갔는지 알고 있니? 미옥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자 백구는 슬픈 듯 낑낑거리며 은서의 영정사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주인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조문객들도 백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 백구에게 다가가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간 백구의 눈빛이 변하더니 우진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한 거예요.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백구의 모습에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 걔가 왜 저러지? 평소에 저렇게 사납지 않았는데.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은 당황해서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우진만 보면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우진을 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미안해요, 어머니. 아마 제가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백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우진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지만 미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평소에 우진을 잘 따랐거든요. 은서와 우진이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백구가 우진을 이렇게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이웃집 할머니가 백구를 다시 데려가셨지만 미옥은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진에게 미안했습니다. 슬픔 때문에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미옥은 딸의 빈 방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의 옷가지와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방에서 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우진도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지만 미옥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조용히 사귀고 싶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미옥은 백구를 데려와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서가 그토록 아끼던 백구를 혼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백구와 함께 있으면 딸의 온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백구를 집으로 데려오자마자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진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백구가 다시 짖기 시작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와 똑같은 반응이었죠. 백구야, 왜 그러니? 우진이 오빠잖아. 미옥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우진이 다가올 때마다 뒷걸음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우진이 소파에 앉으려고 하자 백구는 소파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어머니, 백구가 아직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우진의 말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미옥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미옥에게는 여전히 애교를 부리며 잘 따랐거든요. 오직 우진에게만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구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어요. 우진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백구는 마치 침입자를 경계하듯 지저댔고, 심지어 우진이 부엌으로 가려고 하면 백구가 길을 막고 서기도 했습니다. 미옥은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백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 은서의 사고 당일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 오후 은서는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집 근처 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구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은서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어요. 우진은 그때 회사에 있었다고 했고 경찰도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해 보고 싶어진 거예요. 혹시 사고 전후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미옥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며 간청했더니 관리소장이 안타까워하며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에서 은서는 백구와 함께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옥은 영상을 보면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사고 당일 오후 시간대의 영상에서 우진의 차가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거였습니다. 우진이가 그때 회사에 있었다고 했는데 미옥은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우진의 차가 은서가 사고를 당한 시간 직전에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평소 출퇴근 시간과는 다른 시간대에 말이죠. 이상한 의심이 미옥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진에게 미안했어요. 설마 사위가 딸을 해쳤다는 상상을 하다니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망상에 빠진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미옥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형사 김동식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김동식은 미옥의 남편과 절친한 사이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어주던 분이었거든요. 동식 형사님, 혹시 시간 있으실 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미옥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자 김동식은 흔쾌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옥은 김동식을 만나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을 생각이었어요. 비록 근거 없는 의심일지도 모르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으니까요. 김동식 형사와의 만남은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옥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자신의 의심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됐거든요. 형사님,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할 텐데 혹시 웃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서 일로 많이 힘드실 텐데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동식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은 미옥은 백구의 이상한 행동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본 우진의 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형사님, 제가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은서를 그렇게 아꼈는데. 김동식은 미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봤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미옥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보여요. 반려견의 행동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나타난 차량 정도로는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통사고로 결론난 사건이기도 하고요. 미옥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김동식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여전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미옥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하려면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식의 답변에 미옥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카페를 나온 미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진을 만났습니다. 우진은 마침 미옥을 찾고 있었다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 없으셔서 걱정했습니다.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왔어. 미옥은 우진에게 김동식을 만난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진이 불쾌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은서 사고 일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도 그날 일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진의 말에 미옥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진아, 그날 너는 정말 회사에만 있었던 거니? 중간에 나온 적은 없고? 네, 어머니. 그날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어요. 동료들도 다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우진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오히려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미옥은 자신이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 은서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이 있나 해서. 아, 그런 거였군요. 저도 그날 일찍 퇴근해서 은서와 함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후회가 돼요. 우진은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은서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니 미옥은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온 미옥은 백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백구는 우진만 보면 지저댔지만 미옥은 이제 그것이 단순히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미옥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미옥이 딸을 잃은 충격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군거렸어요. 미옥 씨가 요즘 좀 이상해 보여. 딸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가 봐. 맞아. 며느리랑 사위 사이도 좋았는데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말들이 미옥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자신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 대한 모성애가 의심의 불씨를 계속 지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곰곰 생각해 본 미옥은 혼자서라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영상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관리소장이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영상 파일을 내어줬어요. 집에서 영상을 반복해서 보던 미옥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진의 차가 집 앞을 지나간 시간이 오후 2시 30분 정도였는데 은서의 사고 시간은 오후 3시였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더 자세히 보니 우진이 차에서 내려 뭔가를 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 포착됐어요. 이게 뭐지? 미옥은 영상을 확대해서 봤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진이 쓰레기통 근처에서 뭔가를 버리는 동작을 했다는 건 확실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옥은 그 쓰레기통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혹시라도 뭔가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쓰레기는 수거된 후였고 특별한 건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미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형사님, 제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다시 봤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진이가 뭔가를 버리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미옥 씨, 정말 그런 장면이 있다면 한번 봐야겠네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김동식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옥은 희망을 품고 김동식과 만나 영상을 함께 봤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 어려워요. 김동식도 영상을 보고 나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바뀐 거죠. 미옥 씨, 일단 주변 상황을 좀 더 알아보죠. 다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김동식의 말에 미옥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김동식은 미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의 다른 폐쇄회로 텔레비전들을 확인해 봤다는 거였어요. 미옥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근처 상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더 자세히 촬영돼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미옥은 김동식과 함께 그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상가 사장님이 협조적으로 영상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은서가 백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백구가 뭔가를 경계하듯 짖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트럭이 나타나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고 직후 멀리서 한 남자가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저 사람이 우진인가요? 김동식이 물어봤지만 영상이 멀리서 찍힌 것이라 확실하게 알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체격이나 옷차림이 우진과 비슷해 보였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미옥 씨, 혹시 우진 씨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김동식의 경고에 미옥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이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미옥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진이 평소보다 더 자주 집에 들르고 있었고 미옥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요즘 어디 다녀오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몸조리 잘하셔야 하는데. 우진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미옥을 엄습했어요. 며칠 후 미옥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동식과 함께 수집했던 증거들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파일과 메모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여기에 두었는데. 미옥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우진이 자신의 조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우진을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백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미옥 곁을 떠나지 않던 백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백구야, 백구. 미옥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백구를 찾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백구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미옥은 김동식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백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자료들도 모두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백구는 어젯밤까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없어졌어요. 자료들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김동식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미옥 씨, 지금 상황이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곳에 머물 곳은 없나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백구만 찾고 싶어요. 미옥은 김동식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집을 떠나면 백구가 돌아왔을 때 찾지 못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우진이 나타나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백구 일로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제가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겠어요. 분명히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우진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미옥은 더 이상 우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진이 백구를 어떻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백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옥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딸도 잃고 이제 백구마저 잃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백구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옥은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약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김동식도 백구 실종에 대해 조사해봤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해봐도 백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미옥 씨, 정말 죄송해요. 백구를 찾지 못해서. 괜찮아요, 형사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옥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정말 딸을 죽이고 이제 백구까지 해친 거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백구도 없는 상황에서 미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옥이 정신적 충격으로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미옥 씨가 요즘 너무 이상해 보여. 사위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 딸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가 봐. 불쌍해라.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고 미옥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우진은 그런 미옥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은서도 하늘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 슬퍼할 거예요. 우진의 말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이 엿보였어요. 미옥은 그런 우진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미옥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백구가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10km나 떨어진 산속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백구 찾았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급히 달려와서 알려주셨어요. 산책하던 등산객이 백구를 발견하고 목줄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미옥은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비에 젖고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나무에 묶여 있었어요. 미옥을 보자마자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습니다. 백구야, 괜찮니? 누가 너를 이렇게 했니? 미옥이 백구를 안아주자 백구는 안도한 듯 미옥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백구의 몸 곳곳에서 이상한 상처들이 발견됐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것 같은 흔적들이었어요. 수의사에게 백구를 데려가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백구 입속에서 이상한 섬유질이 발견됐어요. 옷감 조각 같은데
누군가를 물었을 때 생긴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미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백구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물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섬유지를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혹시 신고할 일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미옥은 즉시 김동식에게 연락했습니다. 백구가 돌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정말요? 백구가 돌아왔다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섬유질이라니. 김동식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발견된 장소 주변을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 미옥과 김동식은 백구가 발견된 산속을 함께 탐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나무 뒤편에 묻혀 있던 작은 봉지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김동식이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보니 안에는 핸드폰과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은 다름 아닌 은서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은서 씨 핸드폰 맞나요? 맞아요. 분명히 은서 핸드폰이에요. 케이스까지 똑같아요. 미옥은 흥분했습니다. 은서의 핸드폰은 사고 당시 파손되어서 경찰이 가져갔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김동식이 핸드폰을 켜보니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은서 씨가 사고 당일에 우진 씨와 통화를 했네요. 그것도 사고 시간 10분 전에.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은서와 우진이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은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여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은서야, 잠깐만.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그리고 보험금까지 늘렸잖아. 당신 정말 나를. 통화는 거기서 갑자기 끊어져 있었습니다. 미옥과 김동식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우진의 동기가 명확해진 거였습니다. 보험금과 횡령. 그래서 은서를. 미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돈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김동식은 즉시 우진의 회사와 보험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졌어요. 우진은 실제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은서 명의로 된 거액의 보험에도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사고를 당하기 일주일 전에 보험금을 2배로 늘렸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우진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예요. 미옥은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우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우진을 법정에서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김동식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진을 체포하기 전에 확실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미옥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옥 씨, 우진을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자연스럽게 자백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김동식의 제안에 미옥은 동의했습니다. 우진의 범죄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미옥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이에요. 우진아,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줄래? 은서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 네, 어머니. 지금 당장 가겠어요. 우진은 의심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미옥은 우진을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백구가 우진을 보자마자 또다시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백구가 아직도 저를 싫어하네요. 참 신기해요. 우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미옥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진아, 사실 말이 있어. 며칠 전에 백구가 실종됐을 때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 네, 저도 걱정했어요. 다행히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백구가 돌아왔을 때 입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더라고. 옷감 조각 같은 것들 말이야. 미옥의 말에 우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산에서 뭔가 물어뜯었나 보네요.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은서 핸드폰을 찾았다는 거야. 이번에는 우진의 얼굴이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서 핸드폰은 사고 때 파손됐다고 했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백구가 있던 곳에서 찾았거든. 신기하게도 멀쩡하더라고. 미옥이 핸드폰을 꺼내 보이자 우진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 기록도 들어봤어. 너와 은서가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어머니, 그건. 우진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바로 그때 김동식과 다른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온 거였어요. 우진 씨, 당신을 은서 씨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동식의 선언에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은서를 죽였다고. 우진 씨, 모든 증거가 다 나왔어요. 회사 횡령건, 보험금 증액건, 그리고 은서 씨와의 마지막 통화까지. 더 이상 발뺌하지 마세요. 김동식이 차근차근 증거들을 나열하자 우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미옥은 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는 은서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고 있니? 그런 아이를 돈 때문에 죽였다고? 어머니, 저는 정말. 그만해. 백구가 다 알고 있었어. 동물의 본능이 너의 본 모습을 알아본 거야. 미옥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우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우진은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자백하는 순간 미옥은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의 복수를 이뤘다는 안도감과 함께 너무나 큰 배신감이 몰려왔거든요. 김동식은 우진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당신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말은 모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진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미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거든요. 우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미옥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제 딸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남편을 믿고 사랑했는데 그런 딸이 돈 때문에 목숨을 잃다니. 미옥의 증언에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검사는 우진의 범행을 차근차근 입증해 나갔고 우진의 변호사도 별다른 변명을 하지 못했어요. 백구도 특별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우진을 보자마자 짖는 백구의 모습에 배심원들도 감동했어요. 동물의 본능이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사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진의 모든 범행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던 것이 은서에게 들통났고 이혼과 함께 모든 것을 이를 위기에 처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은서를 죽인 거였어요. 피고인 우진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끝까지 믿고 사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검사의 구형에 우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옥은 판결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미옥은 김동식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미옥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미옥은 은서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백구도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은서야,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미옥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던 분노와 의심이 마침내 가라앉았거든요. 몇 달 후 미옥은 백구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백구야, 우리 이제 평온하게 살자. 은서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백구는 미옥의 손을 하드며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경계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어느 봄날 오후 미옥과 백구는 은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은서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꽃을 놓았어요. 은서야, 엄마와 백구가 왔어.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잘 살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은서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옥은 백구와 함께 무덤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 그리고 딸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옥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딸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백구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때까지 미옥과 백구는 은서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됐으며 사랑하는 딸의 영혼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것이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본능이 알려준 진실, 그리고 모성애가 이뤄낸 정의로운 복수의 이야기였어요.